큐피드와 푸시케.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랑을 자주 해본 사람들에 의하면 사실 그 반대라고 해요. 그들 말로는 사랑은 오히려 눈을 트이게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강하게도 또 마음을 가볍게도 해주고요. 그래요. 사랑은 참 이상한 짐승 같죠. 삶 그 자체만큼 이상하진 않아도 말이에요. 푸시케! 푸시케! 바로 여기 이 왕족과 한 소녀는 이제 그걸 막 알아낼 참이었어요. 휴,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저희 왔어요, 아빠. 근데 너희 언니는 어디에 있는 거니? 푸시케 언니요? 언니는 구원자 중 한 명이랑 산책 갔어요. 그거 잘 됐구나. 이번엔 그자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 근데 저는 기대 안 하려고요, 아빠. 어째서 그래? 너희들은 왕자 사이드가 잘 결혼했잖니? 푸시케라고 뭐 다를 거 있겠어? 언니는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언니를 불안해하고요. 맞아. 비너스조차 언니의 아름다움을 질투한다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에이, 미의 여신께서 질투를? 말도 안 돼. 질투라. 어디 그렇단 말이지? 어림도 없지.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여신님. 그렇다면 거울아, 네 의견은 어떠니? 저 아이가 나보다 더 예뻐 보여? 그렇구나. 내 아들을 불러주렴. 자고 있는 걸 깨우기만 하면 될 것 같군. 부르셨어요, 엄마? 아들아,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생겼구나. 아주 중요한 일이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유명해진 푸시케를 보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찾아오는 귀족들의 수는 늘어만 갔어요. 그리고 이는 비너스의 화를 불러일으켰죠.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그러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너스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큐피드의 화살은 평생의 즐거움과 슬픔 중 하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큐피드에게 푸시케를 명중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하여 푸시케가 화살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경멸스럽고 무서운 존재와 사랑에 빠지면 성공하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계획도 틀어질 수 있는 법. 아들이 보낸 소식은 아직도인가? 아직입니다, 여신님. 하늘과 땅 이곳저곳을 살펴봤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일부러 숨은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어찌됐든 실패한 건 확실한 듯하구나. 이 몸이 몸서 나서서 처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그래, 어여쁜 우리 푸시케 아가씨. 그 아름다운 눈을 잠시 쉬게 해주렴. 오늘이 지나면 널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푸시케에게 청혼하러 오지 않았어요. 한때는 번창했던 왕국 역시 순식간에 고립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더 나은 장소를 찾아 떠났어요. 비너스의 저주는 너무나 강력했기에 사람들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푸시케의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이대로 푸시케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도움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그게 정말 확실합니까? 나뭇잎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공주는 일반인과의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운명의 상대는 잃어버린 산꼭대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자야말로 신과 인간이 모두 두려워하는 대상이죠. 그럴 리 없어요. 이거 참 미안하게 됐어요, 아가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푸시케를 산꼭대기에 모셔다 드리세요. 그러면 미래의 남편이 나와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그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죠?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자는 바로 다름 아닌 용이거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진짜일 리 없어요. 푸시케,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디로 가는 거야? 신이 화난 건 모두 저 때문인 거잖아요. 절 포기하세요, 아빠. 푸시케, 안 돼! 기다려! 제 한 몸 신에게 바치면 왕국이 다시 번영을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아빠. 푸시케는 그렇게 도망쳤어요. 푸시케! 푸시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죠. 바로 그때 다행스럽게도 운명이 끼어들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누구세요?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요. 아니, 어디, 누구세요? 나는 제퍼라고 해요. 서쪽 바람이죠. 감사해요. 알려주시니 훨씬 낫네요. 천만의 말씀을요. 준비되셨나요? 준비요? 어떤 준비요? 당연히 제 주인님을 만날 준비요. 당신의 주인이요? 저는 걱정 마세요. 여기선 안전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모든 건 다 공주님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저희는 공주님을 섬기는 하인들이니 명령만 하십시오. 누구시죠? 친절한 영혼들의 안내에 따라 푸시케 공주는 자신이 지내게 될 새로운 궁전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분명 어떤 괴물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처럼 보이지 않는 경이로운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푸시케의 남편은 밤이 되면 돌아왔어요.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달콤한 그의 목소리가 푸시케가 아는 그의 전부였죠. 종종 푸시케는 남편에게 그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낮에도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를 의심하지 말아요, 푸시케. 제가 당신께 바라는 건 오직 사랑, 그뿐이에요. 믿어주세요. 점차 푸시케는 그러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푸시케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자꾸만 생각났죠. 그녀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가족들도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푸시케의 외로움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동생들을 궁전에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거절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제퍼가 깜짝 선물을 들고 나타났어요. 너희 둘 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언니랑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 하다못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괜찮아. 그런데 행복한 거야? 물론이지. 왜 그걸 물어? 외로운 것처럼 보여서. 근데 이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고? 이거면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안 그래, 언니? 그렇게 며칠을 지내자 동생들은 푸시케의 행운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질투에 눈이 먼 동생들은 푸시케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망쳐버릴 계획을 떠올렸죠. 난 절대 안 해! 순진하네. 언니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니는 궁금하지도 않아? 당연히 궁금하지만 난 그의 바람을 존중해. 이미 충분히 착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해? 언니를 살찌우다가 더 맛있게 먹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언니가 맞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봐. 램프를 잠든 남편 얼굴에 비춰보는 거야. 직접 보라고. 이것도 들고 가. 이걸? 왜? 그거야. 남편이 언니가 말한 대로라면 그걸 쓸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맞다면 그걸 사용하고 보물은 언니가 다 가지면 되잖아. 나는 그냥...
못하겠어. 생각 좀 해봐, 언니. 날이 가면 갈수록 푸시케의 머릿속엔 동생들이 했던 얘기들이 떠올랐고 점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완성되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인 것 같았죠. 푸시케는 결심했어요. 푸시케, 왜 절 의심하신 거죠? 저는... 믿음이 없는 사이에 사랑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푸시케는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며칠을 헤매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창피함과 상처를 안고 마침내 푸시케는 다름 아닌 비너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제 남편이자 당신의 아들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소유할 수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지? 사랑하니까요. 사랑? 네가 사랑이 뭔지는 알기나 해? 그가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고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애로구나. 자기 마음 하나도 스스로 추스르지 못하다니 말이야. 네, 맞아요.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잠깐. 너 같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과 봉사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어. 봉사요? 딱 3가지, 3개의 간단한 임무를 하면 돼. 만약 성공하면 너를 대신해 내 아들에게 말을 전해주마.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해. 그러니 이 방 안에 있는 걸 모두 분류하여 정리한 다음에 깔끔한 더미 4개로 만들어두면 된단다. 네? 남은 평생을 여기서 일해도 다 못 끝낼 만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지. 오늘 밤까지 완료해두길 기다리마. 오늘이요? 하지만 이건 그냥 불가능해요. 그럼 증명해보아라. 나와 네 남편에게 네가 얼마나 지략이 있는지를 말이야. 울고 있던 푸시케는 주변의 작은 곡물들이 줄을 지어 나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미들이었죠. 바닥에서 나타난 거대한 개미 군단이 곡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푸시케와 그녀의 개미 군단은 힘을 합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임무를 완수하였죠.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죄송해요. 피곤해서 잠시 졸았어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 이건 불가능했던 일이야. 사실 이건 네가 할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할 일이었지.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어찌됐든 곧 추억 속에만 존재할 테니까. 우선 이걸 먹고 잘 쉬도록 해. 필요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비너스는 푸시케를 근처 강가로 데려갔어요. 비너스는 반대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저기 맞은편에 숲이 보일 거야. 그렇지? 네. 저곳은 양떼의 집이 있는 곳이야. 그냥 양이 아니지. 저 양들의 털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이번 임무는 저 건너편에 있는 황금 양들의 털을 한 가닥씩 내게 가져오는 거란다. 털 한 가닥씩이라고요? 그게 다요? 그게 다란다. 이번에도 해가 질 때까지인가요? 똑똑한 여자애로구나. 그럼 잘해보아라.
부디 조심해요, 푸시케 아가씨. 저건 보통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 봤어.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는 양이 늑대처럼 사나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해가 지기 시작하면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들죠. 그러면 그때 건너서 장미 덩굴이나 덤불에 몸을 숨긴 채 털을 뽑으면 돼요. 얼마 뒤 양들이 잠들자 푸시케는 무리시킨 대로 움직였어요. 무사히 강을 건너서 필요한 만큼의 황금 양털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시케는 양손 가득히 양털을 안고 비너스를 맞이했어요. 요청하신 황금 양털이에요. 평범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지금껏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용감함을 증명해냈지만 과연 마지막 임무도 지금처럼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에도 맞서겠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지. 자, 받아. 이걸 들고 죽음의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프로서피나를 만나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일부 받아 이 상자에 넣고 내게 다시 가져오면 된다. 프로서피나요? 그 죽음의 여왕님이요? 어서 빨리 출발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만지기 위해 죽음과 대면해야 한다면 나름 적은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 잠깐 푸시케. 만약에 그 문을 지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이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요? 네. 문 가까이에 상자를 놓으세요. 제가 프로서피나에게 말해서 아름다움을 채워놓은 뒤에 다시 돌려놓아 달라고 할게요. 왜 절 도와주시죠? 제 운명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워주셨어요? 당신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많이 하시는군요. 상자를 비너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 남편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서 가세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푸시케는 상자를 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큐피드가 발견하기 전까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당신 절 잊지 않으셨군요? 어떻게 있겠어요? 우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걸요. 이제 저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없어요. 내 사랑.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켜낸 두 분께 축하드립니다. 자, 그것보다도 혹시 이 자리에 큐피드와 푸시케가 결혼하는데 있으신 분 있나요? 좋아요. 해배 드시지요.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 날개를 펼치듯 오늘 푸시케 또한 평범한 인간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푸시케와 큐피드는 인생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사랑은 이와 같이 참 이상해요. 하지만 인생 그 자체만큼 이상한 건 또 없답니다.